미술 그 대회를 열어서 그 통일 관련된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거기 수상작들을 해가지고 그 달력을 만들었는데 거기 어떤 애가 그 통일나무라고 해서 예. 그 나무에 인공기와 그 태극기가 같이 들어간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논평하시는지 아시죠? 왜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높이 달렸나 더 크게. 아 그거 왜 그랬을까? 좀 낮게 달지. 북한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시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제작하고 배포한 새 탁상 달력에 인공기가 그려진 그림이 들어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위에 그려져 있고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한 나라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친북단체도 아니고 우리은행 다시 하겠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친북단체도 아니고 우리은행이란 공적 금융기관의 달력에 인공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미술대학 교수들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최종 결과를 달력에 반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이 우리를 더욱 경악해 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미술대회 수상을 위해 인공기를 그릴 것이고 미술대학 교수는 이런 그림을 우수상으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불감증의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탁상 달력마저 이용해 정권에 아부하려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장밋빛 대북감과 뿌리 깊은 안보 불감증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달력 보셨어요? 네, 저 방금 봤는데요. 네. 어린아이가 그린 하나의 그림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나무를 그려놓고 그래서 나무 통일나무라고 가지에, 되어 있네요. 나무 가지에다가 태극기하고 인공기를 각각 그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얘기하고 나서 초등학교에서 통일 그림 대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아이들이 정말 신기할 거는 이게 성족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미국 정당이 아니고 이재용 부의장이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성조기를 들고 있어? 이러면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말이. 예. 네, 자, 그림을 그러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텍스트보다는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명 들으면 초등학생들이 막 인공기 들고 흔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림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그냥 통일나무에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길을 그려놓은 건데 그걸 또 1월 1일부터 예,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김정은 신년사는요. 예. 일단 그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혹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또 친북이라고 할까봐. 일단 그 친북은 병진이 아니어도 종북. 종북이라고 하겠죠. 저는 종북 친북 다 아니고. 왜 북한이랑 친하면 안 되나요? 아 또 우리 민족인데. 네. 그래서 일단 병진 노선 승리를 성공을 선언했다. 친북. 네. 의문의 친북. 네. 그러니까 어제 김정은 신년사는 병진 노선 성공을 선언하면서 예,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뭐 단추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것 역시 이게 북미 관계도 개선하자. 예,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핵무력이 완성돼서 그 핵에 대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예, 전쟁 억지력을 스스로 확보했다. 그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전략적으로 잘 수행됐다.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립 경제와 인민 생활 향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평가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오랫동안 그 북한은 외세를 끼워 넣지 말고 남북 간에 주체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새 정부가 힘들었던 게 김정은이 일체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고 그랬죠. 예,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해도 예. 예, 미국이랑만.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사실은 획기적인 제안이죠. 이게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져 왔던 주체적인 남북 관계를 회복하자. 예, 이 큰 틀 안에서 이게 올해 북한도 공화국 창건 70돌이 되고 남한도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가 열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해서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변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라는 뜻이죠. 네, 그쪽에서. 말이죠. 아,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사변적을 물어볼 사람은 다 싱가포르 사람들밖에 없었고 어쩌라고 어떻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변하면 안 좋은 일이 네, 사변이네. 무슨 아니, 6.25 사변. 예. 아니 이제 과거 우리 또 과거 약간 좌파 철학 공부할 때 사변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변적인 거는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논란적이고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 사변은 여기서 6.25 쓴 사변. 사변은 뭘 보시고 자꾸 눈이 이상해졌어요? 역사의 변화. 눈이 이렇게 저기 알러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그를 위하여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 이게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라. 네, 이런 그러니까 겁니다. 남측이 얘기했던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응답을 한 거네요. 응답을 했는데 예. 그만둬라. 일단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중단 요구했고. 예.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그동안의 남북 대화 일체 중단돼 있고 민간 간의 교류도 중단됐잖아요. 그것을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예, 그러면 이게 홍준표 대표도 갈 길이 열렸네요. 그렇죠. 이제. 그 오호. 예, 그게 의원님이 중요합니다. 보시기에 개별적 인사들이라 하면 누굴 염두에 이거는 둔 발언인 건가요? 특사를 포함한 아. 모든 시도를 해본다면 응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정봉주를 네. 구체적으로 찍은 거로 들려요 저는. 뭐 그런 그럴 수도 뜬금없이 있을 거기서 것 그 같습니다. 숫자를 아니 왜냐하면 예. 제가 북이 가장 신뢰할 만한 남측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혔거든요. 무슨 언제예요? 이유에서인가요? 이게 그건 지금 이런 얘기할 수 얘기 없어요. 하셔도 되는데. 네, 지금은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좀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평창 대표단 파견은 환영하나 핵배랑은 지고 오지 마라.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예. 이게 이제 북한이 핵배랑은 빼놓고 와라. 그럼 좀 재밌어지지 않나 상황이? 핵배랑이 핵배랑. 장난감이 돼버리잖아요 졸지에. 그래서 제가 최문순 지사를 만났는데요. 그 최문순 지사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만났는데 네. 그 고철 덩어리 날릴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핵배낭 그러니까 네. 두 분이 통하는 게 있군요. 고철도 오래 날린 거래요. 근데 그분 표정하고 연동이 되니까 더 더 재밌어요. 웃기죠. 예. 그 고철도 오래 날린 거예요. 근데 핵배낭도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논평하는 것 자체가 남과 북 사이 핵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냥 핵거리다 끝날 일을 뭐 자꾸 핵을 만드냐. 하여튼 봉도사님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이제 예. 청와대는 즉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남북 관계는 원래 고차방 정식이잖아요. 외교가 힘든 거는 늘 상대가 있기 때문인데 왜요?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고란 기자님 갑자기 왜 아련한 표정이세요? 아니. 남북 관계 얘기하는데 혹시 북한에 고란 누가요? 기자님이 방청객 모드로 참 재밌대는 듯이 이렇게 반은 졸듯이 아니, 신년부터 참 재밌는 방송이라 그러고 반은 졸고 반은 깨 있는 상태에서 아닙니다. 이래도 시청료 네, 출연료는 나오겠지. 아닙니다. 다음 멘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련한 표정으로 남북관계 멘트를. 그런데 원래 이게 고차방 정식이잖아요. 외교가 원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건 상대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예. 다 우리보다 강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아니, 보니 오래간만에 최민희 의원님 얘기하는 거 봤더니
동네 아줌마가 칼국집에서 수다 떠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어. 예, 남북 관계를 수다로 풀다 예. 이런 겁니다. 예, 남북 수다. 그런데 이게 지난 보수 정권이 문제는 이런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풀라고 했기 때문에 늘 1대1만 생각해서 고차 방정식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가 꼬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은 1대1은 1대1로 고차 방정식 틀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야당도 좀 접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홍준표 대표가 북한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유승민 대표도. 네, 유승민 예. 대표도. 대화 근데- 구걸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무슨 네, 구걸이 야당- 아니죠. 당당하게 가시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야당에서는 네, 이번 기만전술이다. 뭐 예.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를 반응했잖아요. 하려고 하는데요. 표현을 기만전술로 하건 이게 뭐 사변적인 전환점이 되건 예, 이게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는 그런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밝혀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요. 그게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이게 키 리졸브 훈련이 평창 올림픽 말미에 있는 그 패럴림픽 있잖아요. 네. 패럴림픽. 예, 그때 이제 한미 간 합동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미루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루자 이렇게. 그러니까 미루자 그러니까 중단하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그 나경원 의원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아, 나경원 의원이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럼 미루자. 패럴림픽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 우리나라가 한 목소리를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국회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국회가 빨리 움직여서 저는 좋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럼요.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예.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이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예. 그리고 나름 보수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보는 그것이 어쩌면 이 상황을 푸는 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대표도 기자회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 가면 손잡고 같이 가겠다. 근데 보수에서는 아시겠지만은 뭐 한동안 그 핵과 관련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자발적 핵무장, 전술핵 배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고 예. 사실 이제 김정은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평창 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책상에 핵단추 얘기를 한 게 위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보수 야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 시각에서는 그 얘기도 사실은 그 뒤에 김정은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게 아니라 이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한 이걸 쓸 일이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에서 방어적 논리에서 얘기를 한 거라는 쪽에 또 중심을 두는 분들이 있어서 최민희 의원께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걸 놓고도 벌써 해석이 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 얘기는 사실은 야권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남한에서도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를 일단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꾸는 게 필요할 텐데 과연 이것도 기만적 전술이고 청와대도 대화 구걸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는 야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쪽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요. 아니겠지만.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미국에 갔는데 전략 핵 얘기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딱 물 먹고 왔잖아요. 전술핵도요. 전술핵을. 네. 안 된다고 물 먹고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북한 가갖고 얘기해보라 그러세요. 전술핵 좀 팔아라 우리 OEM으로. 근데 근데 북한이 무슨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단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니네한테 가져오는 게 좀 쌀터이니. 아니 왜 그러니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예. 아니고 이번에 그 영화 있잖아요. 강철비. 강철비 보면은 예. 북한 이로 넘겨주면서 핵 하나 가져오잖아요. 니네 우리 핵 공격 못하게 우리 핵 갖고 있을게. 반반씩 나눠 갖죠. 반반씩 나눠 갖자. 그래갖고 핵 하나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홍준표 대표 주장이니까 가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또. 그런데 저 말씀이 양언니 말씀이 예. 지금 드러난 표면적으로는 현상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즉각 두고 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켜보자. See you later.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예. 그건 이제 그 해석상의 문제인데 See you later 아니에요? 두고 보자. 그게 see you later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예. See you later. 아 어쨌든 보자는 거네. 그 한 말씀만 하소서. 아니 한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기만 전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야당이 북한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난 게 어제 장제원 대변인 논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 모 은행에서 그 미술 대회를 열어가지고 우리은행. 네 이거 우리은행에서 얘기하면 안 되나? 네네 아니 언론에다 보도됐어요. 네. 미술 그 대회를 열어서 그 통일 관련된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거기 수상작들을 해가지고 그 달력을 만들었는데 거기 어떤 애가 그
통일나무라고 해서 예. 그 나무에 인공기와 그 태극기가 같이 들어간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논평하시는지 아시죠? 왜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높이 달렸나 더 크게. 아 그거 왜 그랬을까? 좀 낮게 달지. 아니 그 뒤집어서 보면 태극기가 더 위인데. 아, 그렇죠. 그럼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대륙의 끝이지만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네. 우리가 대륙의 시작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양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다. 아이들이 네. 그린 그림을 가지고도 안보 의식을 문제 삼는데 예. 이런 북한을 직접 대할 때는 어떻게 아니 표현할지. 그림 떴는데 안 보이식이 아니라 안 보이네요. 별 차이 안 나요. 네, 별 차이 안 나요, 사실. 별 차이 안 날 뿐만 아니라 그림이 예쁘죠? 어머, 오른쪽 팔이요 더 단단하게 걸려 있어요. 왼쪽 팔은 또 꼭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보는 관점 문제지. 그리고 나무를 살짝 이렇게 기울이면 그렇죠. 태극기가 더 올라가요. 예, 나무를 기울이는 게 좋겠어요. 그럼요. 이 논평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한 게 이게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구나. 과거에 동막골 영화 나왔을 때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즈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뭐라 보도됐냐면 영화 속에 이미 남과 북은 통일이 되었다. 이번에 강철비와도 똑같잖아요. 강철비도 핵이라고 하는 민감한 주제로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북한 1호라고 하는. 예. 근데 북한 1호가 내려왔는데 남측에서 전전긍긍해 살리려고. 스포일러 된다 지금 우리. 아니 근데 아니, 개봉한 지 꽤 이미- 됐으니까. 이미 400만이 넘게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안 봐갖고. 예. 곽도원 배우가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300 몇십만 됐다고 됐다고 좋다고 울었어요. 그 뚱뚱한 몸으로 막 춤추는 것도 사진이 나왔는데. 예. 근데 거기서도 보면 느끼는 게 그때 동막골을 보면서 영국의 기자의 눈으로 본 남과 북. 강철비를 보면서 세계의 기자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영화는 기시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2년 뒤 3년 뒤로 보는데 전쟁이 할 것처럼 하면서 결국 평화적으로 남과 북의 상황이 짝딱 종결되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문익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예. 통일은 됐어. 통일은 됐어. 그리고 그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합하려면 서로 상대방을 칭찬해야지. 서로 상대방을 욕하면 다시 합치겠어? 그래서 북한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익환 목사님께서. 북은 남을 찬양해야 되고. 좀 아까 고란 기자님도 친하면 안 돼요? 북한과 이 말씀. 그 예. 종북이 문제죠. 북한의 사상을 따르는 게. 친북은 괜찮고 종북은 고란 기자님 괜찮겠어요? 명진 스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요? 명진 스님이 불법 좌파 종북 세력이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불법 부처님 법. 좌파 앉아서 하는 파. 그냥 종북 세력 종과 북을 치면서. 자기는 불법 좌파 종북 세력이랬잖아요. 어머 역시 사람은 쉬어야 돼. 너무 재밌어요. 그 맨날 전화하면 웬일이야 나 종북 치고 있어. 이런 종북 세력이야. 미술 그 대회를 열어서 그 통일 관련된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거기 수상작들을 해가지고 그 달력을 만들었는데 거기 어떤 애가 그 통일나무라고 해서 예. 그 나무에 인공기와 그 태극기가 같이 들어간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논평하시는지 아시죠? 왜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높이 달렸나 더 크게. 아 그거 왜 그랬을까? 좀 낮게 달지. 북한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시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제작하고 배포한 새 탁상 달력에 인공기가 그려진 그림이 들어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위에 그려져 있고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한 나라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친북단체도 아니고 우리은행 다시 하겠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친북단체도 아니고 우리은행이란 공적 금융기관의 달력에 인공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그 북한은 외세를 끼워 넣지 말고 남북 간에 주체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새 정부가 힘들었던 게 김정은이 일체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고 그랬죠.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해도 예.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획기적인 제안이죠. 이게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져 왔던 주체적인 남북 관계를 회복하자. 이 큰 틀 안에서 이게 올해
북한도 공화국 창건 70돌이 되고 남한도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가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해서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변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라는 뜻이죠. 네, 그쪽에서. 말이죠. 아니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사변적을 물어볼 사람은 다 싱가포르 사람들밖에 없어갖고 어쩌라고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변하면 안 좋은 일이 네, 사변이네. 무슨 아니, 위교 사변. 예. 아니 이제 과거 우리은행 측은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미술대학 교수들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최종 결과를 달력에 반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이 우리를 더욱 경악해 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미술대회 수상을 위해 인공기를 그릴 것이고 미술대학 교수는 이런 그림을 우수상으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불감증의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탁상 달력마저 이용해 정권에 아부하려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장밋빛 대북감과 뿌리 깊은 안보 불감증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달력 보셨어요? 네, 저 방금 봤는데요. 네. 어린아이가 그린 하나의 그림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나무를 그려놓고 그래서 나무 가지에 통일나무라고 되어 있네요. 나무 가지에다가 태극기하고 인공기를 각각 그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얘기하고 나서 초등학교에서 통일 그림 대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아이들이 정말 신기할 거는 이게 성족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미국 정당이 아니고 이재용 부의장이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성조기를 들고 있어? 이러면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말이. 예. 네, 자, 그림을 그러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텍스트보다는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명 들으면 초등학생들이 막 인공기 들고 흔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림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그냥 통일나무에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길을 그려놓은 건데 그걸 또 1월 1일부터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김정은 신년사는요.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혹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또 친북이라고 할까봐. 일단 그 종북은 병진 아니어도 종북. 종북이라고 하겠죠. 저는 종북 친북 다 아니고. 왜 북한이랑 친하면 안 되나요? 또 우리 민족인데. 네. 그래서 일단 병진 노선 승리를 성공을 선언했다. 네. 의문의 친북. 네. 그러니까 어제 김정은 신년사는 병진 노선 성공을 선언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뭐 단추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것 역시 이게 북미 관계도 개선하자.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핵무력이 완성돼서 그 핵에 대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전쟁 억지력을 스스로 확보했다. 그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전략적으로 잘 수행됐다.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립 경제와 인민 생활 향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평가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